20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헛바퀴를 돌면서 첫날부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게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상수로 등장하면서 여의도 정가는 이래저래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여상원 변호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20대 국회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가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구성 말 그대로 일할 선수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배치를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장 교수님, 네. 사실 새누리당 당초에 국회의장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입장을 선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애초에는 제1당을 내줬기 때문에 저는 의회 권력을 아예 야당한테 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새누리당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가 지금 갑자기 바뀐 것은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전략이다. 더민주가 의장을 가져가는 것도 나중에 의회의 책임을 의장이 맡은 당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이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장을 우리가 안 줘도 좋지만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고 청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 운영위, 정무위, 예결위. 네. 정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당이 가지고 가야 할 상임인데 의장을 가져오면 다른 것을 또 야당한테 넘겨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의장을 주는 대신에 이것을 우리가 다 갖겠다는 그런 어떤 보관입니다. 실제 가질 의사는 없는데 다른 핵심 상임위를 가지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에서도 실제 의장을 고수하지 않겠느냐, 국회를 끌어가는 데 전략적으로 의장이 갖고 있는 그 무게라든가 비중 이런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 유승민, 윤상현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별 문제가 없는 6분은 먼저 복당을 시켜서 일당을 회복한 뒤에 의장을 여당이 차지하는 게 일당이 됐으니까 차지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는 것 같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가져가는 데 대해서 크게들 3당이 이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른바 빅3 상임위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이 부분을 놓고 여당에서는 의장을 가져가면 그 세 개를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니냐. 그런 것 같고 야당에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최소한도 이 상원격인 법사위만큼은 우리도 야당 몫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사실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자유투표하겠다 본회의에서 이렇게 으름장까지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전부 협상 전략이다. 그 국회의장 카드를 가지고 국회의원 차지한다기보다도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자리를 갖다가 내놔라. 네. 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 국회의장 사실 이번 19대 국회에서 봤지만 어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거의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할이. 근데 굳이 여기서 국회의장 갖고 진짜 중요하다고 할 그 3개 위원장을 갖다가 포기하겠냐. 야당이 준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혀 아니고 이거 국회의장 카드 이거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줄 테니까 네. 이 전략적으로 하는 거다. 제 두 분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가져가면 그 핵심 상임위 3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 몸값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상임위원장하고 동급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국회의장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썩 선진화법 때문에 특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임명하면서 국회 자체 내에서 돈 쓰는 걸 갖다 국회의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세 분 말씀하신 대로 협상 카드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장 몸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국민의당 몸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돼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사실 우리 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국회의장, 법사위장은 일당, 이당 몫이다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두 개 다 법사위장, 야당 몫이다 이렇게 애둘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의장이 사실은 가장 3법
상권 분립에서 정말 존경받는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폭탄 돌리기의 대상이 돼서 네. 참 우리가 좀 이렇게 선진화법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폭탄 뭐 받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그것을 지금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야 협상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것인데 예. 여야가 지금 7일이 그러니까 개원 후 7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고 그리고 그 3일 이내에 원구성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것으로 본다. 이 국회의장 이거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는 이것이 과거에 13대부터 19대까지 개원 협상이 한 50.12일입니다. 예. 이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 물론 뭐 150일 정도 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핵심 상임위를 나누는 것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많다고 김관영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 구성 못하면 문호동 무임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의지를 단단히 지금 다지고 있는 건데 국민의당이 과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인가? 행사하고 그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맞는데 자유투표로 아까 뭐 이야기한다 그것도 사실은 겁주는 거 아닌가? 새누리당 겁주면 우리 지금 두 야당 합치면 네. 이러니까 미리 항복해라 이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갔다가는 또 이 캐스팅 보트라는 게 잘 사용하면은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국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데는 당신들 책임이야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캐스팅 보트라는 거 말은 꺼내지만은 두 야당이 또 그 자유투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협상으로 이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걸 진짜 해가지고 막 투표로 가가지고 그 여기 또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고 이래가 국회가 완전히 그 원구성 협상뿐만 아니라 차후에 그 20대 국회가 출발부터 이렇게 되면은요 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국민의당도 그 책임을 해서 회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물밑 협상으로 이렇게 나누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요. 네. 야당이 이렇게 원래 자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장이고 상임위원장이고 그러면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11대 이후 쭉 한동안은 전부 여당이 네. 과반을 넘고 그래가지고 다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가져갔고 아마 YS 때 그때부터인가 이 말하자면 그 민주화가 진척이 되면서 상임위원장도 여야가 이렇게 말하자면 협상을 통해서 나눠 가졌지 전에는 민정당 시대는 민정당이 전부 의장에서부터 과반이 다 었으면 가져갔죠. 야당이 다 가질 수도 있다. 이제 이거 할 수 있죠. 투표만 한다 그러면. 그러나 지금 관행도 있고 또 협치를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은 본인들이 국민의 기대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번에는 반드시 6월 7일 법적 기회를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약속했어요.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켜야 하는데 지켜야 지금 하는데. 상황은 좀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이 배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어디가 뭐를 차지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국민의당이 뭘 가져갈 것이냐. 국민의당은 지금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 또는 지역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임위들을 갖다 2개 정도 이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당이 어느 걸 가져가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조금만 관전 포인트다. 포인트 여러 가지 중에 국회, 법사위 이게 다섯 개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우리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눈독을 약간 들여다보니까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 그 와중에 아무래도 제일 중심인 게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죠. 어떻게 될지 이제 거취가 주목되는데 저희가 좀 발언을 좀 준비해봤는데 여당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생각의 흐름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참여하냐 안 하느냐. 새누리당의 어떤 요청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친박의 요청으로 시기를 선택한 게 아니냐. 반기문 총장이 이번 대권 시사 발언이. 왜냐하면 그전까지 새누리당이 사실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그 혁신 비대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국민의 눈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이때 가장 국면 전환용으로 좋았던 게 반기문 총장의 대권 시사 발언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비박이 과연 원했겠냐? 비박으로서는 사실 이번에 그 어떤 새누리당이 혁신을 좀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고 예. 이대로 새누리당이 가서는 안 된다. 그 친박의 어떤 그 좀 개파
청산이 필요하다는데 갑자기 반기문 총장의 대권 시사 발언으로 이런 이슈가 다 싹 묻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친박이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반기문 총장의 대권 시사 발언은. 그래서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아까 홍문표 사무총장도 중간에 잠시 발언했지만은 어떤 예. 혁신에 관한 바람이 묻혀지는 거 아니냐 이런 면도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도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있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오게 하진 않지만은 봄이 오게 하는 전조는 보이게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잠룡들이 사실 총선 패배,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전 시장이라든가 김무성 대표가 총선 예. 패배의 어떤 책임 또는 낙선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반기문 총장의 어떤 대권 시사 발언으로 자기들이 다시 정치 무대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과연 반기문 총장의 대항마가 누구냐에 관심이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 결코 나쁜 건 아니었다. 아니다. 예. 사실 뭐 남일용, 원희룡, 남경필 두 지사의 보폭이 좀 더 넓혀지고 있단 말이죠. 여권 내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이죠. 그분의 말을 보면은 이제 잠룡들이 눈을 뜬다고 보는데 저는 좀 잘못 발음을 하면 잠룡들 수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갖는데 예. 물론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비중이라든가 또 뭐 잠재적 역량 이런 것으로 봐서는 뭐 충분히 여권 대선 후보로서도 감이 충분히 되기는 하고 또는 이번의 경우는 저는 친박보다는 오히려 여권 핵심부 청와대에 어떤 물밑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교감이 그래서 있었다. 이번에 헬기 같은 것도 착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경주 갈 일산과 때요? 뭐 경주를 예. 바로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은 사실은 뭐 친박의 위기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여권 전체의 위기죠. 보수의 위기이고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 카드로서 반기문 총장만한 카드는 없는데 그러나 지금 반기문 총장은 제가 볼 때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다. 그분이 땅에 내려와서 착지를 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는 많은 여러 가지 험난한 험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뭐 야당에서 일부 약간의 견제구랄까 뭐 잽을 날렸습니다마는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경우에 따라서 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고 뭐 대권가들을 순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반기문 총장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이제 내놓는 바람에 여권의 총선 책임, 패배 책임론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석된다.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덜 익은 과일, 떨어진 과일도 다 밥상에 지금 올라온 형국인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 발언 중에 개헌 이야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일본 강연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헌 문제가 중요 이슈가 될 것인데 이 정권 하에서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선 때 주자들이 개헌에 관한 공약을 걸고 선거를 치르고 개헌을 추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내놨었는데 예. 오늘 원희룡 지사도 그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의 재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1987년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급하게 그때 대통령제로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체제도 한번 일괄해서 손을 봐야 된다는 잠재적 그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뭐 다 하겠지만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네. 총선 책임 문제에 대한 여권이 좀 희석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의원이 네. 김무성 전 대표가 킹메이커로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단 네. 말이죠. 네. 어떤 흐름으로 보십니까? 저는 속내를 들킨 것 같습니다. 속내를 들켰다. 네. 그날 발언을 보면 김성태 의원이 이제 나중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방송에서 앵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의뢰 그렇게 반응을 하게끔 거다. 돼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날 발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먼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반기문 총장 같은 카드를 새누리당 주자로 세우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니까 뭐 저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러니까 재차 물어본 거 아닙니까? 확인한 킹메이커도 거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예, 부지불식간에 그냥 속내를 드러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부인을 한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자들은 대선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벌써 드랍을 하고 킹메이커로 주저앉으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을 그런 한 얘기를 한 거다.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의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저도 그 방송을 들었는데 예. 너무 7시 때 인터뷰이기 때문에 아직 이 뇌가 맑은 정리가 정신이 맑은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해서 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말실수다? 하시지 않았나. 말실수는 아니고 네. 그렇게 갈 겁니다. 김무성 대표도 당 대표를 나올 때 박근혜 정권을 돕고 첫째는, 두 번째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 이후의 지형을 탄탄하게 해서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기까지만 했지 본인이 대통령을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은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계속 지지율 1위 17%, 뭐 20몇 %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본인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버워킹, 오버페이스를 해서 정말 나도 대권을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것까지는 가끔 간 것 같은데 네. 이내 4.13 총선 패배를 딛고 나서 이제 본래의 어떤 정신으로 돌아오지 원래 않나. 그럼 대권 의혹이 없었다?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지난번 총선 때 여러 얘기했습니다. 대권을 사실상 시사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은 뭐 기억이 나실 테고 또 그동안 전국적인 조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분야에서 조직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4.13 총선에 당연히 과반 이상. 이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총선 끝난 뒤 내정치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동안은 뭐 저쪽에 눌려가지고 뭐 하면은 그냥 레이저 쏘면 깨갱 했는데 뭐 총선 끝나면서부터는 이제 뭐 내정치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총선 결과가 워낙 불의의 일격을 본인의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뭐랄까 사기가 좀 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김성태 의원 같은 발언도 나오지 않았겠느냐. 뭐 주변에서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는 또 좀 의기저상한 얘기도 네. 하다 보면은 또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걸 오버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낙선자들 위로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7월 캠프 구성설도 나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빨리 하리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지금 당장 어떤 대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반을 추스리는 작업을 올 적어도 가을 추석 전까지는 하지 하면서 않을까? 가을 되면은 본격적인 캠프를 구성해서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세 분이 좋은 말씀하시는 역사적으로 개인이 어떤 상황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건 참 드문 일이고 그 정도 하려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나폴레옹 정도가 그 역사를 자기가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온전히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떤 자기 의지가 조금 있고 그 나머지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계 1차 대전도 그렇게 발생했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 지금 우리 고 교수님 말씀과 맥이 통하는데 본인이 처음에 대권 욕심은 그렇게 없을지 몰라도 계속 집권당의 대표 되면서 또 보선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마치 대권 주자처럼 그리고 여론조사 할 때마다 한때 1등도 했거든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오랜 동안 1등 했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대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되면 또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이 모이고 그분들이 당신이야말로 대권 주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본인이 아무리 싫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지 또 세가 모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총선에서 상황이 급 반전돼 가지고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추세가 과연 또 어떤 상황이 김무성 대표를 여권의 주자로 밀어 올리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씀 더 붙이면은 여권도 지금 반기문 위원 사무총장을 놓고 충청권과 TK 연합 이걸 가지고 집권을 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뭐 다 판단할 겁니다. 과거 신 3당 합당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거죠.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가 되니까 YS, JP 또 노태우 네. 그래서 충청권과 영남권이 합쳐가지고 사실은 아우르는 이 3당 합당을 이뤘고 그러고 나서 YS의 집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반기문 총장도 아마 여권이라든가 핵심부에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 영남권과 충청권을 플러스해서 거기에 전문직이라든가 또 예. 과거 야권이었던 사람까지를 포괄하는 빅텐트를 침으로 해서 국민적인 힘으로 어떤 그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만든다면은 그렇게 밀고 나가지. 지금은 또 영남권도 사실은 뭐 거기에 문재인 대표라든가 네. 뭐 이른바 또 TK, PK가 조금 다 약간 나눠져 나눠져 있고 있죠. 예. 또 TK 쪽에도 이번에 네. 상당한 이반 현상을 보인 데다가 또 거기에 또 만만치 않은 또 대권 주자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그려나가지 된다. 않겠나. 그렇게 그런 봐요. 측면에서요. 사실 지금 야당은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대표의 어떤 경쟁 구도로 좀 이렇게 굳어지는 듯했는데 이것도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반기문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발언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무총장이라는 그 명망 말고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닌가, 또 보여준 게 없는 게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 뭐 대통령감인지 아닌지 우리가 평가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검증된 바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분의 어떤 거치 때문에 뭐 전국 전체가 흔들리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허약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만으로 전국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 정치가 그만큼 허약한 것이다.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 출마하면 가장 큰 피해는 안철수 대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지층이 겹치고 그리고 최근에 여권발 야권 재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권의 유력 주자가 떠 있으면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문재인 지지율 합친 것보다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 본인들도 조급하고 그리고 지지층도 상당히 조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흔들립니다. 정상적인 어떤 루트 스케줄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버페이스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예. 그리고 비판을 하자니 유엔 사무총장이고 현직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치하겠다는 뜻을 안 했지만 정치 행보는 했고 예. 그렇다고 이것을 또 검증하자니 대권 후보 유엔 사무총장을 검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만히 두자니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반기문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고 점점점 이게 스펀지처럼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7개월 동안 남았는데 야권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금 이제 저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키워주는 그리고 존재감을 오히려 키워주는 수시로 것이다. 부각되고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려운 반기문 지경이다. 카드는 야권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카드일 저는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왜 남의 당 대표하고 반기문 총장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렇다면 그거는 마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미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노회찬 의원 방금 그랬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외에 보여준 게 뭐 있냐는데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국내에서 정치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을 폄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반기문 총장이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하든지 뭘 출마를 해가지고 떨어진다, 뭐 당선되든지 네. 이랬으면 그 정치력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그러니까 거 아닐까요? 앞으로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반기문 총장이 결국은 정치력이 없어가지고 대통령과 적절치 않다는 걸 미리 그런 희망 사항을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야권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기문 총장 이때까지 사실 그 새누리당이 총선에 참패하면서 잠재적인 용들이 다 낙마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정권 교체 수순으로 갈라 했는데 갑자기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대선판을 사실 조금 지금 현재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야권에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 바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폄하시키려고 한 거, 네. 그거는 정치인으로 당연하게 좋은데 그렇지만 그 말씀에 그 순서라든가 그다음 여건이라든가 이걸 무시하고 말씀하시면은 적절치 않다. 폄하를 위한 폄하 그리고 우리의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게 불과하다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죠. 저는 방금 노회찬 의원 발언을 폄하보다는 판단 보류로 들었습니다.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꽤 괜찮은 후보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하여튼 그거는 논외로 치고 그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이거 저도 반기문 총장 닮아서 반반 화법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도층을 반기문 총장한테 뺏기면 그만큼 불리해진다. 그거 맞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좀 불리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을 뺏기고 나면 야당 전체, 야권 전체의 외연 확장에는 불리합니다. 네. 우상호 의원도 야권 아닙니까? 네. 야권 전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를 해야 될지 연합을 해야 될지 뭐 하여튼 그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예. 그 안철수 의원이 뺏기는 거 즐기고 있을 때는 아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같은 배를 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 남아 있고 또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권에서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 배제의 정치를 자꾸만 말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대권 후보들에 대한 담론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 공학적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이 연대한다. 또 어느 계층이 어디로 뺏긴다. 그런데 대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동안 했던 그런 정권의 역할이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느냐. 그러면 지금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고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외국의 경우도 다 이렇게 저렇게 보면 늘 이기게 되어 있어. 지난번에도 왜 새누리당이 진다는 사람이 그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데까지도 하나도 안 맞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평가를 내리는데 지금 과연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평가가 반기문이라는 정치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흠집이 안 나봤고 공격도 안 당해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왔으니까 이렇게 연대하고 또 이런 보수층 중도층을 가져오면 당연히 먹는다. 그러면은 선거가 필요 없죠. 그냥 어디서 괜찮은 분 모시다 그냥 대통령 시키면 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 두 정권이 과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수 정권 10년을 유지했느냐. 이번에 저는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판단을 가지고 뭐 충청과 TK가 연합하고 뭐 이런 것은 저는 훨씬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이번 4.13 총선이 바로 그걸 보여줬죠. 예. 그 구도로 보면은 여러 야당이 분열되고 당연히 야당이 참패할지 알았지 새누리당이 저렇게 참패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도장 하나 갖고 날랐다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보는 안목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대권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그런 측면 싶어요. 여당의 고민이겠습니다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가 현재로서는 맞득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외교도 정치의 일환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해야만이 꼭 정치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물론 국회의원을 5선, 3선, 4선, 5선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 초선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도토리 키재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물론 선거라는 것은 정권의 심판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이 이제 선거인데 우리 선거를 지배하는 것은 정권 심판도 있지만 정책 심판도 있지만 지역 패권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계층별 갈등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동의 폭이 근본적인 그런 비판이라든가 심판의 선거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역대 선거를 보면 5% 싸움 아닙니까? 5% 싸움을 누가 가져가냐? 결국은 그 싸움인데 그렇게 봤을 때 차기 내년 대선도 마찬가지로 55대 45, 52대 48 이 정도의 어떤 승부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세의 싸움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시군요. 봤을 때 물론
박근혜 정권의 심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심판의 어떤 그런 비중을 더 큰 아젠다라든가 더 큰 이슈가 잡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방한 기간에 내세웠던 화두가 이제 대통합하고 북한인데 사실 남은 임기 동안에 과연 북한을 방문할 것이냐 뭐 이런 지금 관심이 나온다는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만일 반기문 총장이 대선 출마 시사 발언 안 했으면 북한 네. 가셔도 좋고 진짜 그거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있죠. 물론 자기 조국에 관한 문제지만은 지금 세계에서 분단 국가 유일한 분단 국가고 가장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핵무장이라는 거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거는 결국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문제다. 그런 시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대권 그 시사 발언을 함으로써 어려워졌다. 북한에 가면은 이건 당신 대권 그 요걸 실현시키기 위한 유엔 사무총장으로 주기를 이용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얼마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시급성 그게 더 중요한 문제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북한이 지금 이제 그 대북한 제재로 말미암아 지금 이번에도 북한에 중국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고위 관료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스탠스를 확 낮추고 있는데 핵 그 실험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있을 때 반기문 총장이 가는가 하고 예.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북한을 방문하고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관련해서는 국내 대선에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대화,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도 한국 대선에 영향을 좀 미치고 싶은 생각까지 속셈이 돌아간다면 반기문 총장 초청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진을 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반기문 총장이 북한 방문하는 거 사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잠깐만요. 한 가지 어젠다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요새 여당 내에서 이야기되는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저는 내년 대선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위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지금 해운 조선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의 문제, 부동산 문제, 금융 위기의 문제, 가계부채의 문제, 철강 산업의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권 후보라고 한다면 책임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 지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네. 싶어가지고요. 지금 북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반기문 총장을 하고 대화하면 반기문 총장이 유리해지는 건 맞죠? 그러면은 북한으로서 과연 지금 문재인 대표 이런 분이 되는 걸 더 원치 않을까? 근데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요. 그 반기문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유리할 수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사람 그냥 대선용으로 갔는지 의미 있는 내용을 갖다가 도출하기 위해서 갔는지 그런 거 다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뭐 이거 아니고도요. 여러 차례 북한을 개성도 관리하겠고 평양도 관리하겠는데 안 된 거예요. 또 지금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반기문 총장이야 북한을 진즉 갔다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이하냐고 싶은 생각은 뭐 꿀뚝 같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지역적으로도 앞으로 지금 반기문 총장이 충청과 영남권 이걸로 해서 뭐 대세를 잡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뭐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수도권과 호남 또 PK 영남권까지 합치는 그러한 그 세력구들을 보면은 현재로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뭐 어디가 대세다 이렇게 하기는 아주 성급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반기문 총장을 거부했겠지만 앞으로 반기문 총장이 한국의 남한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라든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을 활용할 카드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반기문 카드를 이용해서 북한으로 다시 와서 방문을 할 수도 있다. 서로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반기문 총장 두 개의 사실 유혹적인 카드가 될 텐데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8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반기문 총장
으로 인해 관심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 손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